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식량 해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곡물 자급률이 23%에 그칩니다. 곡물 중에 쌀 비축에 여유가 있을 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식량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간 밀가루 소비량은 약 99%가 수입입니다. 밀가루 수입 중단은 면 하나를 사는데 10,000원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공공비축제도를 통해 보관하고 있는 쌀은 연간 쌀 소비량의 약 18%, 2개월분의 쌀로 약 80만 톤입니다. 여기에 전국 농협창고에 보관 중인 민간 부분의 쌀을 포함해 2019년 기준 약 140만 톤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6개월간 소비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는 계산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당장 밀가루 수입이 제한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식량은 쌀뿐입니다. 쌀 소비량이 급증하면 6개월을 소비할 수 있는 양이 3개월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곡물 비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대 밀 생산국인 러시아는 수출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1억 명의 세계 최대 밀 수입국 이집트는 전략 식량 비축 확대에 나섰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밀 가격은 이미 3월 중순 이후 10% 올랐고 프랑스산 밀가루 가격도 11%나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정부가 밀 수입선을 확대하거나 전략 비축에 나선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쌀 식량 비축에 나선 홍콩과 말레이시아에 전북과 전남이 각각 20톤과 90톤의 쌀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쌀 생산국인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수출을 금지하고 비축에 들어갔지만 한국은 쌀 수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한 폐렴 위기에도 정부를 믿고 사재기를 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선의의 사재기를 고민해야 합니다. 비축된 쌀을 보며 상대적인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높든 적든 식량 위기가 닥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계 곡물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벙기, 카길, 루이 드레피스 등 4대 메이저사가 대표적입니다. 세계 곡물 시장의 약 80에서 90%를 장악한 세계 각 지역에서 곡물의 생산, 저장, 유통, 수송 등을 전방위로 담당하며 세계 곡물 시장을 주무릅니다. 곡물 메이저들의 경쟁력은 막강한 곡물 저장과 선적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생산한 곡물을 건조, 저장, 분류, 유통하는 시설인 곡물 엘리베이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일종의 창고 역할을 하는 엘리베이터는 주로 철도 등 운송시설이 가까운 산지나 강에 자리합니다. 소형 엘리베이터에서 모은 곡물은 선박을 이용해 초대형 엘리베이터인 수출 엘리베이터로 전달됩니다. ABCD 메이저사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의 58개 수출 엘리베이터 중 2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길의 저장 능력은 138만 톤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며 뒤이어 ADM 99만 톤, LDC 65만 톤, 벙기 38만 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일본의 젠노가 북미 지역에 약 10만 톤의 저장과 3,200톤의 선적이 가능한 수출 엘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루베니 역시 2013년 미국 곡물회사 가비론을 인수하며 24만 톤의 저장과 2,000톤의 선적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곡물 메이저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면서도 가족 경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출발했으며 대개 유대인인 창업주의 후손들이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영 특징은 폐쇄적 경영인데 이는 거액의 거래를 하는데 신용과 비밀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유태계 회사로 시작된 카길의 경우도 혼인으로 맺어진 카길가와 맥밀란가 두 가문이 맡고 있습니다. 카길의 지배구조는 봉건적입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아 회사의 재무제표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워낙 독점적인 이윤이 크기 때문에 기업 공개보다는 세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회사는 붕괴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물론 남미의 거대 곡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붕괴는 유대계 가문이 창업했습니다. 프랑스 5대 부자 가문으로 불린 유대인 부자 가문이었던 루이 드레피스 그룹은 세계 농산물 시장을 주무르는 중개업체인 ABCD의 D를 구성하는 막강한 기업입니다. 프랑스에서 태동된 유럽계 업체인 루이 드레피스 그룹은 농산물 중개업으로 2011년에 59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롯해 그룹 전체로는 1200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재벌 기업입니다. 62년 동안 비상장 가족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곡물 메이저사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종자, 비료, 가공, 운송, 금융, 컨설팅,
바이오 연료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칩니다. 힐과 ADM은 농업 생명공학 관련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종자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ADM은 옥수수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연료 생산의 주요 산업 분야로 키우고 있습니다. 벙기 역시 사탕수수를 주 원료로 한 바이오 연료 생산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카길은 식재료와 제약 부분에까지 진출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곡물 메이저들은 금융자회사를 설립하고 곡물, 식품사업과 금융을 결합한 금융상품화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생산부터 상품화까지 거의 모든 단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곡물 메이저들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나 농가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사의 사업에 유리하도록 특정 국제협상이나 국내 제도 도입에 압력을 행사하는 점은 이미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 간 인수합병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두 차례의 곡물 가격이 폭등한 직후 곡물업계가 호황을 맞이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곡물회사 간 M&A는 신규 시장 진출은 물론 신흥시장의 수요를 충당하기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카길은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적인 곡물 수요 증가 추세에 발맞춰 2010년 호주 밀 수출업체 AWB를 인수했습니다. 전 세계 밀 생산량 점유율을 미국과 호주가 양분하고 있고 호주산 밀이 미국산 밀과 품질이 비슷하면서도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카길은 주요 곡물인 밀 생산에서 튼튼한 새 날개를 달게 된 셈입니다. ADM 역시 2012년 호주 곡물업체 그레인코프 인수를 추진했지만 자국의 핵심 산업이 외국 기업에 넘어가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호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무산됐습니다. 스위스 곡물 기업 글렌코어는 2012년 캐나다 비테라를 인수해 캐나다와 호주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일본의 마루베니 역시 미국 곡물업계 3위였던 가빌론을 36억 달러에 인수해 중국 시장 진출을 꾀했습니다.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국부펀드와 같은 직접 투자 수요가 곡물업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싱가포르 투자청은 벙기의 지분 5%를 취득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중국투자공사 역시 홍콩 기반의 곡물업체 노블의 지분 14.5%를 매입해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신흥 곡물 메이저들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곡물 소비량이 급증하는 아시아 지역을 주 무대로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네덜란드 곡물업체 니데라를 인수한 중국 국영식품무역업체 코프코입니다. 니데라는 1920년 네덜란드, 인도, 독일, 영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6개국에 거점을 둔 유럽계 주요 곡물상이 합작해 만든 거대 곡물업체입니다. 코프코는 니데라 인수에 이어 홍콩의 노블그룹과도 설탕, 대두, 소맥 등의 생산 처리 유통을 위한 합작 투자 노블 AGRI를 설립하고 지분 51%를 매입했습니다. 중국 내 생산만으로는 역부족인 곡물 소비량을 충당하기 위해 향후 관련 업체와의 M&A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할 계획을 2011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 곡물 메이저와 맞대결하기엔 이르지만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오랜 전통과 전문성을 보유한 일본 종합상사 역시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일론 인수에 성공하며 곡물 취급량에 있어 세계 최대 수준을 자랑하는 마루베니를 비롯해 브라질 세아그로의 지분 80%를 확보한 미쓰비시, 브라질 멀티그레인을 인수한 미쓰이가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곡물 가격 급등을 겪으며 곡물 공급의 취약점을 파악한 것이 신흥 메이저의 성장에 불을 지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의 식량 메이저 기업들은 세계 곡물 시장의 점령군으로서 군림할 뿐 아니라 국제정치에도 깊숙이 발을 들여놓으면서 이제는 국제경제에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거래와 보조금 독차지 문제입니다. 2008년 이후 세계 곡물 가격의 폭등은 이상기온 등 작황의 영향도 있지만 세계 곡물 메이저들의 영향력 확대와 금융자본의 투기적 투자가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측이 쉽지 않은 이상기후, 국가 간 조약, 정책, 세금 등으로 특히나 변동성이 큰 밀, 옥수수, 콩의 선물 상품에 속속 유입되고 있습니다.